안녕하십니까. 송정주간보센터장 강명희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저희가 오픈할 당시 이 건물이 마음에는 들었는데 그 소방설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유자 시설은 소방설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담당분께서 군포시 관내에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은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소방설비를 갖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소방설비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부터 어느 한순간에 이제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계속 알아봤습니다. 우선 소방서와 얘기해보고 또 이제 업체들마다 직접 오시게 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떤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연결이 우연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주간 보호를 할 거냐, 주 야간까지 할 거냐,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야간이 들어가면은 야간은 일단 어르신들이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주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은 지원이 없고 그리고 웬만큼 해서는 그 적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인건비라던가 그런 게 부담이 돼서 저희는 주간만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인 경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법령을 뒤져보니까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은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층과 했을 때 300제곱미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지도 않으면 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걸 찾아내서 저희 담당자께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소방서도 통화해보고 소방서 그분도 법령을 계속 따져보는데 사회복지법이 있고 또 노유자 시설법이 있고 또 건축법이 있고 법마다 다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면 세종청사에 있는 이런 그 최종 담당 우리나라의 최종 담당이신 분께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그분하고 어렵게 통화가 돼서 여쭤봤더니 그분 역시도 법령을 찾아보고 전화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다렸더니 찾아보시더니 전화가 오기를 주간만 하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서를 썼습니다. 야간은 하지 않기로 6시까지만 하기로 그렇게 각서를 쓰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 제천 참사다 뭐 계속 막 그런 화재에 대한 그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역시도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면 안전하게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시청 그 담당 분께서도 계속적으로 소방 설비를 갖춰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가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그 실제로 자재를 사는 데는 별로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기존에 있는 이런 천정을 텍스를 다 뜯어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보가 얼마나 될지 그게 이제 굉장히 또 관건이었습니다. 그 속에 텍스 속에 얼만큼의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자재를 따져보니까 스프링쿨러에 들어가는 그, 네, 그 스프링쿨러 패키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물탱크하고 거기에 물이 저장이 되었다가 이제 연감지기와 또 감지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두 가지였습니다. 네, 연 감지기가 감지가 돼서 연기가 났을 경우 감지가 돼서 그 스프링클러 패키지로 속보 설비가 있고요. 또 화재 설비가 있어서 이게 분리가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보기에서는 이제 소방서로 이제 전화가 자동으로 걸리고 정말 저희는 이 고민이 컸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최저의 비용으로 또 안전한 시설을 만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단시간에 어르신들이 계속 하루라도 안 오시면 보호자님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최대한 어르신이 끝나고 난 이후 시간을 선택했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밤 새벽 2시까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고마운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거의 인건비 정도 이하 봉사하신 만큼 그 정도의 비용으로 제 진심을 알아줬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어르신을 향한 그런 열정, 사랑을 얘기하면 정말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제가 다 사서 대드리고, 그리고 인건비는 거의 우리 아는 사람끼리 서로 간단한 거를 뭐 도와드린다거나, 그래서 그 두 분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했기 때문에 거의 3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하루도 안 나오시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최저의 비용으로 이 스프링쿨러, 그러니까 소방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군포 소방서 담당자분께 우리 그 업체 맡으신, 공사 맡으신 사장님께서 허가증을 저희에게 줬을 때 일듯이 기뻤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그 돈을 그분이 정말 저희에게 봉사해 주셔서 설치가 되어 온 것에 대해서 먼저 어르신들께 이제 안전한 시설을 해드린다는 게 감사했고요. 그 시설을 하면서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못에 찔리기도 하고, 정말 낚싯대로 뭐 공사하시고, 또 처음에 설치를 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고 헤드에서 나오는 물이 분사되는데 저희가 모르고 켜놓고 어디를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연결이 잘못되어서 접합이 잘 안 되어서 물이 새서 천정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잡아주시고, 또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저희가 허가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스프링쿨러도 혹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스프링쿨러입니다. 소방설비, 그리고 속보설비, 거기에 따른 또 소화기 의무사항 배치도 있고, 또 K급 소화기라고 해서 기름이 있는, 그러니까 식용유나 이런 거를 끌 수 있는 거는 또 이 K급 소화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10만 원, 12, 3만 원 합니다. 근데 저는 최저 가격을 계속 검색하고 그렇게 해서 자재를 사다 나르고 그렇게 했는데, 모두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찾아보면 정말 그런, 아실 거예요. 가격 비교하시고 알뜰 쇼핑하면은 최저의 가격으로 할 수가 있었고,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저희 담당자님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과정 중에 물론 담당자가 바뀌기도 했지만 그분 처음에 계속 하기를 권했던 그 주무관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기다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또 용기 잃지 않게 계속 다독여 주신 것도 또 감사하고, 소방설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 밸브함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그래서 이 기능이 되는지와
또 전화, 저번에 한 번은 우리 어르신이 그거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동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래고 우리 어르신께서 잘못 누르셔서 그렇게 됐다고 저희가 잘못 본 잠깐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또 신호가 또 간다는 거를 함부로 실험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작동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또 실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밸브 가끔씩 검사하고요. 어쨌건 안전한 송정주간보아 센터가 되어서 너무 좋고 시설 상가 얻으러 다니시거나 그럴 때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때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그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또 설치가 되어 있는지와 비록 헤드가 천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그게 정상적으로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지하나 그런 데에 저수조, 그러니까 탱크,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용량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게 거기서도 또 거기까지 올라오는 부위까지 제대로 연결이 돼서 또 잘 작동이 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만 근데 대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시설이고 노유자 시설인 경우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설치해야 된다면 비용이 60평인 경우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좋은 상가 잘 구하셔서 주간보센터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